안녕하십니까. 김영준 국어논문 전문학원 중2 여름방학 온라인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중2 팀장 이창화 강사입니다. 먼저 3과정 여름방학 정규 수업 커리큘럼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항상 그렇듯이 수업 시간은 금, 토, 일, 주말 3일 동안 금요일은 6시, 토요일에는 10시, 2시, 6시에 각각 3시간 20분씩 타임이 총 7타임이 있습니다. 이 7타임에는 동일한 선생님들, 문학, 그리고 비문학, 독서 선생님, 동일한 중2 선생님이 수업을 하십니다. 이번 3과정 같은 경우에는 독서 연수라고요. 그 다음에 문학, 문법 이렇게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비문학 이렇게 3개의 과목으로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정규 수업 구성은 독서 연술 60분, 문학 문법 60분, 비문학 60분 이렇게 3시간이고요. 그 다음에 테스트 시간 해갖고 이제 20분 이렇게 총 3시간 20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과제가 매주 부여가 되고요. 만약 과제를 못하는 친구들은 주중에 또 과제를 수행해서 또 오는 검사를 받는 과제 클리닉, 과제 재검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재시험 테스트에 점수가 이제 좀 미달되는 친구들은 또 주중에 보강 수업이 또 있습니다. 이렇게 관리 시스템이 있고요. 독서원수 시간 같은 경우에는 글쓰기, 논술형이라든지 서술형 글쓰기를 매주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진유한 첨삭을 받고 그 다음에 글쓰기가 좀 어려운 친구들은 저희가 1대1 대면 첨삭까지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커리큘럼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8주간 진행이 되고요. 화면 관계상 4주를 끊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독서 논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미술, 역사, 철학책으로 진행을 합니다. 먼저 1주차 같은 경우에는 논술, 서술형 쓰기에 기초해가지고 3과정 때 좀 이렇게 처음 오는 친구들도 많고 그리고 기존에 처음부터 시작 안 한 친구들 1과정이라든지 2과정 때 또 합류한 친구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논술형, 서술형 쓰기에 기초라 그래갖고요. 조건에 맞춰 쓰는 글쓰기 그거를 좀 처음에 연습을 하고 시작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2주, 3주차에는 이제 미술 관련된 책, 학교에서 배웠지만 잘 몰랐던 미술이라는 책으로 2주간 진행을 하고요. 4주, 5주에는 한 폭의 한국사 해가지고요. 국사 내용을 좀 미술 작품과 관련 지어서 접목을 시켜서 하는 역사 수업이 되겠고요. 6주, 7주, 8주 이렇게 3주간은요. 라플라스의 악마 철학을 묻다라는 철학 관련된 책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문학 문법입니다. 문학 문법은 문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필수 현대시, 그 다음에 필수 현대소설 이렇게 2주 진행을 하고요. 중간에 문법 수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일단 1주차, 2주차 같은 경우는 현대시, 슬픔이 기쁨에게, 그 다음에 북어라는 시로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3, 4, 5, 6 주차에는 문법 수업을 합니다. 먼저 3주차, 4주차에는요 모음, 자음, 의문 수업으로 2주간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5, 6주차에는 역시 문법, 어감과 어미, 품사 중에서도 특히 어감과 어미, 학생들이 가장 잘 어려워하는 그리고 되게 중요한 어감과 어미 수업을 하고요. 그 다음에 형태소, 어근과 접사 4주차에는 또 역시 되게 중요하고 기본적인 개념인데 학생들이 많이 어려워하죠. 그래서 이 어근과 접사, 형태소 수업을 6주차에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문법 수업을 또 4주간 진행을 하고요. 이제 마지막 7주차, 8주차에는 현대소설입니다. 노새 두 마리, 중학교 때 빠지지 않고 모든 교과서에 항상 교육과정 바뀔 때마다 교과서가 바뀌어도 들어가는 중학교 필수소설이죠. 노새 두 마리라는 작품으로 7주차. 그다음 8주차에는 역마, 김동리의 역마. 이것도 아주 베스트 작품이죠. 역마라는 소설로 마지막 8주차 진행을 하겠습니다. 다음 비문학입니다. 일단 지금 이번 여름방학에는 독해 원리 이렇게 배우고요. 대응관계, 관점 비교, 대위관계 이런 식으로요. 그 다음에 괄호 안에 들어가는 게 부주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시어, 그 다음에 접속어, 그림 해석, 그 다음에 구체적 사례 적용시키기, 그리고 표 그래프 해석. 요게 이제 비문학 글을 이제 읽을 때, 독해할 때 필요한 어떤 개념이기 때문에 요것까지도 같이 함께 배운다. 그리고 이게 또 이제 그 중3이나 중2 때 교과서, 내신인 그런 내신 수업에서도 이제 적용이 되는 부분이라서요. 요거까지 내가지고요. 그래서 비문학 지문 같은 경우에는 고1, 2 지문 중에서 중학교 2학년 수준에 맞는 작품으로 글로 놓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중3 교과서에 들어가는 비문학 훌륭한 지문을 또 잡아서 넣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비문학 수업 8주간 진행을 하겠습니다.
예, 독서원수 지원고서는 이번에 예, 미술체, 한국사, 그 다음에 철학 이렇게 3개의 책으로 진행을 합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미리 3권을 구입하셔가지고 그때그때 학생들이 예, 읽고 예, 수업을 참여하는 예,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예, 수업 자료 안내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는 이제 기본적으로 교재하고 같이 이렇게 나가고요. 교재 같은 경우에는 수업 시간에 선생님들과 함께 수업 때 쓰는 거고요. 이제 과제집은 학생들이 수업을 듣고 집에서 과제를 이행할 때 이용하는 그런 책이 되겠습니다. 이 과제집에는 한자 어휘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예, 수능 기출 어휘, 뭐 사자성어,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그런 한자, 예, 이런 게 되겠고요. 요거는 이제 집에서 학생들이 외우고 테스트 때 요거를 이제 반영해서 또 어휘 시험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교재 과제집 교재가 나가고 이 복습 자료 추가 자료가 예, 프린트물로 매주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그 문학 문법 그리고 비문학 독서논술 관련된 그런 내용들을 교재에 없는 그런 추가적인 내용들을 이렇게 담아놓은 겁니다. 좀 요게 이제 문학 추가 자료고요. 요게 이제 비문학 추가 자료가 되겠습니다. 이게 상당히 예, 추가 자료가 상당히 좋습니다. 교재보다도 더 좋습니다. 내용이요. 그리고 테스트입니다. 이제 매주 테스트를 보고 이렇게 점수 4과목 어휘, 문학, 비문학, 독서논술 이렇게 4과목을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점수 미달된 친구들은 재시험 그리고 보강 클리닉까지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과정이 끝나면은 정규 수업 과정은 끝나면은 항상 테스트라든지 출석 여부, 결석 여부 이런 것들을 담아서 어머님들한테 이런 식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으로는 저희 학원의 관리 시스템, 중2의 관리 시스템을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예, 매주 테스트를 보고 테스트 미달자들은 이렇게 재시험을 보고요. 이렇게 매주 과제가 나가고 과제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은 친구들은 과제 재검사 주중에 또 과제 재검사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또 주중에 이제 보강 클리닉이라고 그래갖고요. 정규 수업과 관련된 수업을 또 주중에 수요일하고 목요일에 잡습니다. 요거는 이제 좀 하고 싶다 이런 친구들이 또 지원할 수도 있는 거고요. 특히 이제 재시험 봤을 때 점수 미달자 친구들을 저희가 강제적으로 예, 클리닉 수업에 참여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독서논술 시간에 이제 글 썼던 거 지면 첨삭은 매주 나가지만 특히 이제 점수가 좀 안 나오는 친구들이라든지 처음 글을 쓰는 친구들을 위해서 저희가 이제 1대1 대면 첨삭을 잡고 있습니다. 이건 주중에도 되고 주말에도 저희가 잡아서 시간을 한 명당 30분 정도 시간을 할애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보강 클리닉입니다. 예,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문학, 어휘, 비문학, 독서논술. 이번 같은 경우는 이제 문법도 있기 때문에 문학, 문법 이렇게 있고요. 수요일하고 목요일에 예, 5시, 6시, 7시 이런 식으로 매주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1시간씩 그 4과목을 진행하고 있다. 그래서 지원도 가능하고 재시험자 중에 이제 점수가 좀 많이 안 좋거나 그런 친구들 예, 신청 아니면 자발적으로 신청하든가 아니면 저희가 강제적으로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예, 말씀드렸던 대면 첨삭입니다. 이렇게 30분씩 잡아서 1대1로 선생님하고 1대1로 예, 첨삭을 하고 있습니다. 예, 과제 재검사입니다. 이거는 주말에 숙제 못 해온 친구들, 안 해온 친구들을 화수목에 다시 불러서 과제 검사를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이거 이제 보강 클리닉 때 쓰는 교재 프린트 예시입니다. 저희가 보강 수업이라 그래서 뭐 똑같이 정규 수업과 똑같이 하는 게 아니라 정규 수업과 관련된 수업을 이제 진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이게 문학인데요. 이제 문학 수업 때 했던 거를 이제 간략하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정규 수업 때는 문제풀이를 많이 못하기 때문에 정규 때 못하는 그런 문제풀이를 클리닉 수업 때 문제풀이로 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비문학도 이렇게 교재를 만들어서 예, 또 이렇게 진행하고 있고요. 예, 독서논술도 마찬가지입니다. 독서논술도 뭐 짧은 글쓰기라든지 지난주에 썼던 거 고쳐쓰기 이런 것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클리닉 수업도 저희가 뭐 대충 규제도 없이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 정규 수업과 마찬가지로 교재 준비해가지고 알차게 준비하고 있다는 거, 진행하고 있다는 거 알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3과정 여름방학 때 중요한 부분이죠. 특강에 대해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특강을 좀 야심차게 준비했습니다. 예, 특강 안내는 7월 12일, 7월 16일 날 신청하는 기간이고요. 먼저 좀 6가지의 특강이 있습니다. 이번에 보통은 한 3가지 정도 했는데 이번 6가지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두 무료 특강이고요. 일단 첫 번째는 이제 문법 특강이 되겠습니다. 요게 이제 문장의 성분간 짜임이라 그래갖고 중3 때 나오는 문장, 그 문법 내용이 되겠고요. 요건 이제 2주 동안 2강에 걸쳐서 준비를 진행을 하고요. 비문학, 논리문학 파악 한 주, 그 다음에 문학
문학 개념을 이제 기출 문제에 적용시키는 거죠. 이제 대개 내신과 관련된 그런 수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한 주. 그 다음에 이제 고전, 특히 이제 시조인데요. 계유정난 관련된 그 역사를 배우고 그 계유정난 관련된 시조, 사육 시인들이 썼던 그런 시조들을 또 배우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내신문법이라 그래가지고요. 지금 이제 2학기 때 중2 그 모든 어떤 학교에서 한 70% 정도가 지금 이제 요 문법들이 70% 정도 학생들이 이때 2학기 때 들어가세요. 이 문법을 좀 준비해봤습니다. 그래서 내신 수업 듣기 전에 내지는 저희 학원에서 내신 수업을 못 듣는 그런 친구들을 위한 그런 특강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표준 발음법, 정확한 발음과 표기라는 그 파트에 대해서 수업을 하고요. 그다음에 그 훈민정음, 한글 창제의 원리에 대해서 또 수업을 합니다. 그래서 요 두 가지의 내신 문법 수업이 있는데 1학기 때 예를 들면 뭐 표준 발음법에 대한 내용이 그 시험 때 이미 들어갔던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한글 창제 원리가 이제 2학기 때 또 들어가겠고요. 만약에 1학기 때 한글 창제 원리, 훈민정음을 또 1학기 때 들어갔던 친구도 있을 테지만 2학기 때 또 표준 발음법에 대한 그 이제 내용이 또 교과서에 2학기 때 들어가는 친구도 있고 해서 요거는 둘 중에 하나라도 친구들이 2학기 때 내용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은 또 둘 다 아예 2학기 때 이제 다 둘 다 시험을 동시에 보고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 이제 좀 특강을 활용해서 내신 수업 듣기 전에 시험이 오기 전에 좀 수업을 특강으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총 6가지의 수업이 되겠습니다. 문법이고요. 시간은 이렇습니다. 화요일하고 수요일에 이렇게 진행하고요. 23일, 24일, 30일, 31일에 1강, 2강 이렇게 나누어서 총 2강으로 2개의 강의로 수업을 합니다. 그다음에 비문학 수업은 23일 화요일하고 수요일에요. 화요일은 오전, 수요일은 오후 2시 이렇게 수업을 한 회 1강으로만 수업을 하고요. 문학 특강 같은 경우에도요, 화요일 30일, 31일, 화요일 오전, 그 수요일은 오후 2시 이렇게 또 한 강의로 수업을 진행합니다. 고전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좀 학생들이 좀 많이 들었으면 좋겠다. 이 계유정난 또 중요한 역사이기도 하고요. 또 학생들이 또 국사를 아직 중학교 2학년 때 안 배웠기 때문에 역사를 잘 모르는 친구도 많아서요. 또 시조라는 게 이제 또 이제 고전 시가가 이제 또 예비고일 때 중요한 파트이기도 해서 8월 6일 요때 화요일 수요일에 오전 오후에 다 이제 시간을 잡았습니다. 총 4번의 강의가 있고요. 시간 되는 때 오시면 되고 1회 한 강의로 1강으로만 수업을 합니다. 내신문법 1, 요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표준 발음법 수업입니다. 요건 이제 한 강의로 수업을 하고요. 13일하고 14일에 13일은 오전, 14일은 오후 이렇게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두 번째 내신문법 이 수업은 한글 창제 원리로 수업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13일, 14일인데 13일은 이제 오후 2시, 아까 오전에는 그 한글 맞춤법, 표준 발음법에 대한 거고요. 14일은 이제 오전에, 14일 오후에는 표준 발음법 수업을 하고요. 그래서 13일하고 14일은 내신문법 1, 2 수업 이렇게 진행을 한다라는 거.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여름방학 총 4주간 이제 특강을 진행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개강 안내문에 제가 그 일정 안내 보기라고 해서 이렇게 보기 쉽게 넣어놨으니까요. 타임이 여러 번 있지만 예를 들면 이제 그 문법 수업이 이렇게 1강이 2번 깔려있죠. 되는 시간에 오시면 됩니다. 화요일날 오후에 된다. 그러면 이때 오면 되고요. 수요일날은 안 와도 되고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제 교차적으로 타임을 깔았고요. 학생들이 되는 시간에 최대한 참여할 수 있도록 여유있게 시간을 깔은 겁니다. 그래서 1주, 2주, 3주, 4주까지 해서 14일까지 해서 광복절 전날까지 총 4주 동안 여름방학 특강 총 6개의 강의로 중2 특강 진행합니다. 모두 무료 특강이고요. 교재비만 좀 소액 있을 겁니다. 내신문법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교재비는 따로 없고요. 그렇습니다. 요거 특강 같은 경우에는 정규 수업을 이제 듣는 친구들에 한해서 무료로 들을 수 있는 거고요. 정규 수업 듣는 친구들은 시간이 된다. 이러면은 되도록이면 현장 강의로 참여를 하고요. 만약에 시간이 안 된다라고 해도 온라인으로도 제공하니까 온라인으로도 꼭 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특강 수업까지 안내를 해드렸고요. 저희 중2 선생님들은 항상 중2 학생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선생님 학원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